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근친상간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형부와 처제 사이의 어떤 성적인 만남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형부와 처제 사이는 혈연 관계가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친족 관계로 이제 발전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선을 넘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부의 입장에서는 어, 아내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처제, 그러니까 호감을 느꼈던 아내와 유전적 공유를 하고 있는 동생, 처제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더 많죠. 세 번째로는 역시 처제라는 존재 자체가 아내보다는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여성을 상대한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감정도 남편의 성적 충동에는 더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형부의 행동이 서로 쾌락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성적 일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나 또는 특정한 도구에 몰입하는 현상을 성도착 중에서도 페티시라고 합니다. 영애의 그 몸에 보통 사람보다 오래 20살 가까이 몽고반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형부가 거기서 성적 욕구, 충동을 느낀 것은 페티시에 해당되고요.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몽고반점이 원래 어린아이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아동성애적인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아동성애적인 그런 충동도 함께 개입되어서 페티시와 페도필리아가 함께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형부의 성적 충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거는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대하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마 작가 입장에서도 그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에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멀쩡하다 하는 그 일반인, 즉 형부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게 우리 삶의 어떤 우리 현실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걸 양쪽 면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몽고반점은 그 아기들 태어났을 때 등이나 엉덩이 쪽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걸 보고 이제 몽고반점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나타나는 아기들 있고 뭐 없는 아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하거든요. 태어났을 때 붙어 있는 엉덩이 근처의 푸른 반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기는 이유가 처음에 아기가 만들어질 때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나뉘면서 그 중에 이제 신경능선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기서 그 이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들이 이제 피부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덜 이동된 멜라닌 세포에서 색깔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점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푸른 빛을 띠는 이유는 보통 이제 똑같은 멜라닌 세포에 의한 색소더라도 얕은 쪽에 위치하면 주로 이제 갈색이나 검은 빛을 띠고 조금 깊게 위치하면 푸른 빛을 띠거든요. 그래서 진피에 그 멜라닌 세포가 남아서 푸른 빛을 띠는 거고 보통 이거는 거의 시간 지나면 없어져서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드물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 남아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성인이 돼서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게 몽고반점이 아니라 이토반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이토반점 같은 경우 이제 팔다리 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위가 만약에 엉덩이 위쪽이다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남아 있는 몽고반점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냥 흔히들 토닝이라고 부르는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아주 오랜 기간 치료를 하면 뭐 흉터 없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없앨 수 있습니다.